자, 예, 계속해서 보시죠. 그러니까 문제집 100쪽입니다. 문제집 100쪽. 국토계획법 도중관리기상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간 개발행 허가를 제한. 개발행 허가를 제한. 뭐고요? 녹개끼끼끼끼끼인 거죠. 또 그냥 순서도 그대로고요. 동그라미 기억번 녹지지역,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러니까 뒷번 개발행에서 주변의 환경경관, 미관, 문화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디귿번은 이제 뭐 도시군 기본계획은 빠져 있고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어찌고저찌고 예상되는 지역. 그러니까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러니까 미음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등이 있죠. 그냥 그대로 동그라미 기억 미음 묶으시고, 그러니까 높게 크게 디귿 리을 미음 묶으시고, 그러니까 끼끼끼끼이죠. 높게 크게 끼끼끼끼입니다. 3년 플러스 2년. 3년 때 심의 거치는 거고 연장 때 심의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고요. 그러니까 16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16번 개발행 허가 제한, 개발행 허가 제한 높게 끼끼끼끼끼인 거죠. 그러니까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번 제안하는 자가 국토부 장관인 경우 관할 시장수의 의견 청취를 요하지 않는다. X요. 틀렸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 개발행 허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 잘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엉망진창 막 도장을 찍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얘들 뭐 이게 막은들 까냐 도장을 뺏는 게 허가 제한 윗사람도 아는 거죠. 뭐 이게 왜 찍어주고 있다고? 뭐라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요. 그러니까 제안하는 자가 국토부 장관인 경우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그러니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X요. 어지간한 결정 다 심의 거쳐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제한기간 연장하는 경우 2회 안 하면 3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2회 X요. 한 번이고 3년 X요. 2년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허가 제한. 첫 번째로 허가를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쳐야 되지만 연장 때는 심의 거치지 않는다. 지금 초점인 거였죠. 동그라미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지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3년 플러스 2년이 되고 동그라미 5번 녹지지역 그리고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X요. 높게 크게는 한 번만 3년 이내인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그 다음에 17번 문제요. 그러니까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7번이요.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도면대로 건축해야죠. 도면에서 크게 짓게 완화해줍니다. 그러니까 도면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요? 기건이죠. 이게 성장관리방안이고 어느 땅을 대상으로 하고요. 중간 땅, 보전 땅, 유보 땅, 보전 땅을 대상으로 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성장관리방안은 땅개발 방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 설치 변경, 그러니까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말하며 성장관리방안은 국토 X형. 지금 뭐 다 이 개발행위는 거의 대부분 다 누구예요?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인데 여기에서만 막아낼 거냐? 누구도 있고요. 국토부 장관, 도지사, 윗사람도 있죠. 여기도 특광시군, 개발행위는 다 특광시군인데 여기에서만 윗사람도 허가 제한 때리는 게 있었죠. 저 국토부 장관 X요. 특광시군이 수립하는 거고 동그라미 번. 그러니까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유보용도 및 보전용도 지역으로 유보용도 지역은 자기생,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주민의견 들으려면 그러니까 성장관리방안 주요 내용을 두상 일간신문과 그러니까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성장관리방안 14일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사본부의 세부적인 절차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많지 않고요. 거의 없고요. 동그라미 4번 공구된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의견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수립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의견을 성장관리방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열람기간 종료하면서 30일 이내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동그라미 3, 4 묶으시고 동그라미 3, 4 그러니까 7줄 전체가
두 글자 뭐고요? 공람. 그 다음에 여섯 글자로 얘기하면 주민 의견 청취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첫 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그렇게 진행되고 그것을 공람이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성장 관리 방안에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대한 사항, 건축물 용도 제한 건별 용적률을 포함한 두 이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죠? 기건은 포함해야 된다. 틀린 것은 1번. 그 다음에요. 103쪽.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이어지게 되죠. 1번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설명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에 정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포함해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맞죠? 작게 지어라. 건폐율도 낮추고 용적률도 낮춘다. 용적률은 반까지 낮춘다가 있죠. 동그라미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X형 즉시가 아니라 답을 보면 헤드를 보면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구역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건물 상태가 어떠한지 또 용적률 상태가 어떠한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할지 조치를 취하라 라고 한다는 거죠. 기반시설 표현을 즉시 한다는 거 완전 말장난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3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 지방도에는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변경은 모르는 거죠. 넘어가시고. 동그라미 4번 공업지역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수용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될 수 없다. X형. 어느 나라 축구는 끝날 때까지 봐야 된다고. 어느 나라 말은 끝날 때까지 봐야죠. 없다. X형. 주상공 이어서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인 거죠. 5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구자는 국토 X형. 여기도 다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이 지정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개발부터 시작해서 오니까 누구고요? 특광시군이 지정을 하고 시설 설치 곤란 개발밀도 관리구역도 개발부터 시작한 거니까 특광시군이 하는 거죠. 여기는 다 특광시군이고 허가제한만 뭐히어막게 될 거냐 하는 거죠. 다시요. 1번 문제 동그라미 3번 변경이 나왔습니다. 변경은 이건 간단한 문제죠. 변경은 우선은 넘어가시고 뭔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심의 거쳐 지정을 했다는 거죠. 심의 거쳐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변경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절차 그대로요. 심의 거쳐서 변경 지정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고 저찌고 변경이 되면 그게 어찌고 저찌고 변경 그게 중요한 변경이면 그 절차 그대로, 그게 경미한 변경이면 그 절차에 뭔가를 생략한다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는 무슨 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을 나눌 정도도 아니잖아요. 지금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합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한다. 2년 20%에다가 작게 지으라고 지정을 한다. 건폐율 낮춘다. 용적률은 반절까지 낮춘다. 끝. 이게 전부 다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 무슨 어찌고 저찌고 한 사항들, 중요한 사항들, 경미한 사항들 이렇게까지 나갈 일이 없다는 거죠. 그건 알 수가 없고요. 그거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없다고 치면 변경할 때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 되죠. 그래서 지정 때 심의를 거쳤으니까 변경 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하지 않는다가 틀렸다는 거죠. 동그라미 1번이 맞는 거였고요. 2번 문제요.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으로 틀린 것은 7번 보시죠. 몇 년에 몇 %요? 2년에 20%이죠. 숫자 2년과 20% 5번이 틀렸죠. 향후 2년이네. 해당 지역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 30% X형,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번 끝에 차량통행 지체
동그라미 2번 정해진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 동그라미 3번 2년 안에 하수가 꿀꺽꿀꺽. 4번 2년 안에 수돗물이 쫄쫄쫄 등이 있죠. 됐고요. 다음에 105쪽이요. 12장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기반시설 설치 비용.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지역이 아닌 것은 7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역시 뭐다 정하고요. 개발 물리면 때리고, 개발 물리면 때리고, 인구 물리면 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개발행위 요 행위제 안 풀리면 개발이고, 개발행위 몇 %요? 1.2배, 인구는 플러스 20%인 거죠. 여기도 20입니다. 개발행위 1.2배 이상, 인구, 그 시 전체 평균보다 플러스 20%인 거죠. 동그라미 1번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면 개발 물리는 거죠. 때려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법령에 따라 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면 개발이 물리는 거죠. 개발로 가는 거니까 지정해야 된다. 3번 개발행위로 해서 기반시설 수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 X요. 7번 여기는 딱 두 가지죠. 개발부터 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여주니까 시설이 부족하다고요. 근데 뭐고요? 시설 설치가 가능한 땅은 뭐고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구역. 설치가 곤란한 땅은 뭐고요? 작게 지어라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되는 거죠. 자, 어느 이 정도로 모자란데 될 수가 없으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설치 가능하니까 돈 걷어서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쪽 요건 중에 하나인 거고, 동그라미 4번이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하면 지정해야 되고, 동그라미 5번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 전년도 인구 증가율 해당 첫째 줄 끝에요. 해당 지역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 군 괄호 넘어서요. 세 줄짜리 의겠죠. 괄호 넘어서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에 대해서 지정해야 된다. 틀린 것은 3번. 개발 물리고 사람 물리면 지정해야 된다. 다음은 3번이죠. 2번 문제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사항이 될 수가 없는 지역은 동그라미 1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 대해서 개발행위가 집중, 개발 물리면 지정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계획관리 지역에서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관리지역에서 주거지역 변경, 개발 쪽이죠. 3번이요. 주거지역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변경. 실제로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무튼 개발되어 있는 땅을 보전으로 바꾸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고, 아무튼 그건 이 대상이 아니죠. 여기는 뭐고요? 개발 쪽일 때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3번 틀렸고, 4번 전전년도 개발 허가 건수가 100건, 전년도 개발 허가 건수가 130건으로 증가, 1.2배 이상 지정해야죠. 1.2배 이상이면 지정해야 된다. 5번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5%인 시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시 전체는 지금 몇 %였어요? 5%였죠. 그 시 안에 있는 지역으로 거기는 신도시가 들어서고 사람이 많이 들어오게 됐다고요.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30%인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해야 된다. 플러스 20% 이상, 25% 이상인 곳에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3번 문제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한다. 맞죠? 서로 중복될 수가 없고요. 저기는 설치 가능, 설치 곤란.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맞죠? 작게 지어라. 건폐율은 낮춘다. 용적률은 반까지 낮춘다.
3번 주거지역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 향후 2년 이내 해당 지역 학생수가 학교 수용력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설치 곤란 작게 지어라 개발밀도 관리구역. 동그라미 4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며 현금과 신용카드, 직불카드 똑같은 얘기죠. 부가상 토지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할 수 없다. X형 물납 인정된다. 물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4번이 틀렸고 동그라미 5번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 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비로 지정해야 된다. 맞죠? 틀린 것은 4번입니다. 4번 문제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틀린 것은 양자는 지정권자가 동일하다. 맞죠? 둘 다 특광시군. 특별시장, 광시장, 시장군수가 지정을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양자는 같은 지역에 서로 중첩하여 지정할 수 없다. 맞죠? 얘는 설치가 가능, 얘는 설치가 곤란. 또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3번. 양자는 지정시 반드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심의, 오징어라는 결정 다 심의 거치는 거죠. 심의 거쳐서 지정합니다. 동그라미 4번. 양자는 5대 용도구역에 속하지 않는다. 5대 숫자 4로 바꾸시고요. 용용용 입지기계정이죠. 용용용 입지기계정.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용도구역 아니라고 법에 써져 있죠. 네, 그래서 용도구역 4가지가 있고, 그렇죠. 도시군관리가구는 전혀 관계없는 개발행위 허가제에 있는 거죠. 용도구역에 속하지 않는다. 맞고요. 5번. 양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활동에 설정한다. X형. 도시군관리계획과 전혀 관계없는 개발행위 허가에 걸리는 사항입니다. 답은 5번. 다음 5번 문제요. 5번 문제.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기반시설 설치비용. 설명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기반시설 설치비용. 면탈 경감을 목적으로 거짓계약 체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2년이야. 그냥 아래 해설로 가시죠. 국토계획법 센 처벌 중에 하나입니다. 아래 해설이요. 기반시설 설치비용, 면탈, 경감할 목적으로 거짓계약 체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 경감하였거나 면탈 경감하고자 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빼먹으로 했던 돈 3배 이하의 벌금. 문제 와서요. 5번 지금 108쪽이죠. 108쪽에 5번 문제 동그라미 1번. 2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둘째 줄에 2배도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제일 위 사람 누가 정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고요. 3번.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할 수 있다가 있죠. 맞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얼마는 되라고요?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는데 찔끔찔끔 하지 말고 바로 옆에 떨어져서 12만, 그 옆에다 13만, 그 옆에 15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크게 붙여서 한 덩어리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가세행 건축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중축 행위로 한다. 맞고요. 5번.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수는 건물의 규모, 특성 등을 감안해서 100분의 25 이내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그 정해진 금액의 4분의 1을 더하거나 줄여줄 수 있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네요. 다음에 6번 문제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비약, 기반시설 부담비약,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비약, 개발물도 관리교육과 중첩, 지정할 수 있다, X요. 중첩할 수 없죠. 아예 땅이 다른 땅이어서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기반시설 부담비약의 설치가 필요한,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X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앞에 고등교육법 대학, 거기를 XX 하는 게 낫겠죠. 뭐 상가가 들어가면 도로, 수도, 아수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사람들이 들어오면 뭐 어디라도 애기들은 있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세우고 가야 되지만 대학교는 이건 정책적 문제인 거죠. 모든 건물들을 쓴다고 대학교를 집어넣는 건 아니니까요. 2번 틀렸고, 3번.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 현금, 신용카드, 지불카드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부가상 토지,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다. 물납.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비약, 그러니까 지정된 지역에 대해, 그러니까 개발인 허가를 제한했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개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연장 때 심의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특별한 거였죠. 연장 때 심의 거치지 않는다. 그래서 4번 또 틀렸고, 5번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비약 지정고시부터 2년 될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지금 2년 틀렸죠. 2년 몇 년요? 그러니까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내라라고 하는 거죠. 1년 안에 내야 된다. 그러니까 1년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1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 날에,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가 되는 거죠. 1년입니다. 옳은 것은 3번. 그러니까 다음에요. 7번 문제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그냥 계속 반복되는 지금 대학인 거죠. 대학이 있고. 다음에 3번 문제요.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다음 중 가장 높은 것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꼬이게 하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일종 근린생활시설, 리버고요. 분식집입니다. 분식집에 사람들 많이 오고 가나요? 상대적으로요. 분식집이요. 아니면 조그만 토스트집이요. 많이들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그냥 그 집 식구들 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3번. 의료시설, 병원이요. 큰 병원. 사람들 많이 오고 갑니다. 4번. 업무시설이요. 회사 직원들 오고 가면 끝이죠. 그러니까 5번이요. 숙박시설. 어쩌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주무시거나 출장 때문에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놓고 보면, 그 중에, 아래 해설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일종 근린생활시설. 김밥집, 분식집 1.3. 2번. 공동주택 0.7. 그 다음에 3번. 의료시설 0.9. 4번. 업무시설 0.7. 정해진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5번. 숙박시설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런 감각으로 푸는 수밖에 없죠. 다음에요. 111쪽에 13장 타인토지 출입 등 내용이 있습니다. 공적 주체가 이게 지금 있나요? 없나요? 네, 그냥 많지 않으니까 메모하고 가시죠. 공적 주체가 이건 쓰지 마시고요. 공적 주체가 공적활동하기 위해서 개인 땅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땅이 있다고요. 왔다 갔다 뭐 할 수 있고요. 출입, 배추밭, 상추밭 위로 트럭이 지나갈 수도 있고요. 일시 사용. 오대주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묘화나무가 있는데 그거를 베버린다고 할 수도 있죠. 장애물 제거 변경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미친 아니 큰 거죠. 출입은 신발바닥에 흙 묻어나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동의받지 않고 즉 강제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밤중 출입은 동의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상과 쟁여물 제거 변경은 미치는 양이 큰 거죠. 배추바디로 트럭 지나간다고요. 그러니까 큰 겁니다. 뭘 받아야 되고요.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이 아닌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행정청은 허가받지 않고,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닌 자는 관청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출입, 타인투제 출입 하려면 며칠 전까지요. 그러니까 7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타인투제 출입 등 세 글자 며칠 전까지요. 3일 전까지 통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고, 왔다 갔다 된장 독쟁그랑 깨뜨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직원, 공무원, 개인 월급에서 깐다. OX, X요. 행위자가 속한 기관에서 보상한다는 거죠. 그 개인에게, 그러니까 개인이 보상해야 된다. 돈 없는 사람이면 피해받은 사람, 피해를 구제받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상이 다죠. 웃으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타인투지 출입 등에는 세 가지가 다 있죠. 출입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권한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직원에게 보여야 된다. 특별청한테 가서,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이다. 이걸 특별청에게 보여줘요? 아니죠. 그러니까 특별청이 아니라 그냥 쓸 필요가 없고요. 아니것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해설이요. 해설의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출입 증표와 허가증을, 그러니까 둘째 줄, 그러니까 그 출입하려는 토지 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출판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그러니까 공무원증을 보여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그러니까 관청이 아닌 사람은 뭐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 뭘 보여주면 되고요. 허가증을 보여주면 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국토부장관 시설사무소나 시설사업 시행자가 타인투지에 출입, 여기는 출입으로 특정돼 있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잘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출입하려고 할 때에는 출입하는 날의 전날까지 도주가 점유자 원리인에게 미리 출입 목적, 장소, 시간을 알려야 된다. 타인투지에 출입하려면 며칠 전까지요? 7일 전까지 해야죠. 7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3번 일출 전 일몰 후, 일출 전 일몰 후. 그 한밤중에는 그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면 담장, 그러니까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X요. 한밤중, 그러니까 출입은 기본적으로 동의받지 않는다. 한밤중이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승낙을 받아야 된다. 똑같은 얘기인 거죠. 통지만 갖고는 안 되고요. 4번 타인투지 출입 등으로, 그러니까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는 그 행위자가 직접 손실을 보상한다. 행위자가 직접 X요. 이게 아니라 그자가 속한 기관에서 보상한다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손실 보상에 대해서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를 우선한다. 이 경우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재결 신청, 결정 신청, 뭐 그런 겁니다. 보상금 얼마로 할지 결정해 주세요. 이게 있고요. 맞고, 5번이 맞는데 전혀 그것까지 사항이 맞는 거죠. 다음 와서요. 2번 문제요. 행정관청이 다음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그러면 청문은 그 개인에 대한 처분이죠. 공법이 행정청에서요. 국민에 대해서 뭔가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청 앞에서 앞으로 뭔가 하겠다. 계획을 세우는 거죠. 국민에게 이익되는 처분도 있고, 부담되는 처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익되는 처분을 했다가 그것을 취소한다고요. 그럼 그 이익을 뺏어가겠다는 거죠. 이익 줬다가 뺏으려면 뺏기 전에 그 사람 얘기를 들으라고요. 그게 뭐예요? 청문이죠. 그 사람 얘기를 들어라.
국민에게 이익 줬다가 취소, 그 이익을 뺏기 전에 그 사람 얘기를 들어라 라고 하는 게 청문인 거고요. 들을 청, 들을 문. 그리고 관청에서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이건 한두 사람에 대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세종시 기본계획 이건 한두 명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뭐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통지나 공고로 가는 거죠. 아니, 통지랍니다. 고시나 공고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거죠. 행정청 내부의 문제는 행정청 내부에서 친일끼리 알아서 하면 되죠. 그것까지 우리가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스형, 청문, 기업관, 도중기획살 사업, 중지 처분. 아이고 이런 건 참, 그러니까 이익을 계속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네. 아무튼, 뭐 법조문에 없다고요. 기업과 니은은 법조문에 없습니다. 지금 법조문에 있는 건 뭐냐면 아래 해설이요. 해설에 청문 대상, 개발인 허가 내주다가 취소, 뺏기 전에 그 사람 얘기 들어라. 2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지정했다가 취소, 뺏기 전에 그 사람 얘기 들어라. 해설이요. 실시계획 인가 내주다가 취소, 뺏기 전에 그 사람 얘기 들어라. 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법조문은 취소라고 돼 있지만, 예, 그렇죠. 뭐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문제로 와서 해설은 보셨고, 저 위에 중지, 기업권의 중지, 니은권의 중지, 뭐 이거는 지금 법조문에 없잖아요. 없어서 아니라고는 하는데, 예, 아니라고 그냥 그러고 가자고요. 우리가 지금 뭐 행정법 이론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행정법 이론에서는 뭐냐면 이익 줬다가 뺏기 전에 청문하는 거니까 뭐 아무튼 세상에 될지도 안 될지도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모르겠고요. 넘어가시고요. 동그라미 뒷번 개발인 허가의 취소, 허가 내줬다가 취소, 뺏기 전에 얘기 들어라. 우리 1번, 도중기획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인가 내줬다가 취소, 뺏기 전에 그 사람 얘기를 들어라. 미인번,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은 여기가 아닌 거죠.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요. 비읍번,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사 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시행자 지정 해줬다가 취소, 뺏기 전에 얘기 들어라. 15번 광역도시계획 승인의 취소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 자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디귿, 이을, 비읍인데 참고로요. 그 중에 15번 광역도시계획 승인은 그냥 권수순공국도 오르막길 내리막길 뭐 거기다 쓰시죠. 거기다 쓸까요? 동그라미 미음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건 이제 워낙 중요한 거였으니까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이 네 글자 뭐예요? 특광시군이죠. 그래서 특광시군이 수립을 합니다. 특광은 스스로 확정하고 시장구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거죠. 시장구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취소한다고요. 아무튼 뭐 승인을 내줬다가 절차가 뭐 계획의 내용이나 계획의 절차가 무슨 침해 잘못이 있었다고요. 또 이렇게 써내놓고 나한테 승인 받았었어? 숙제검사 받았어? 다시 써. 승인을 취소한다고요. 누구의 문제예요? 관청 내부의 문제이죠. 관청 내부에서 친일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청문 이쪽 국민에 대한 처분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시옷 광역도시계획이 있죠. 광역도시계획은 6글자 보면 되고요. 사람이 열심히 하면은 하늘이 알아서 기회를 준다. 진인사 대천명 육자 성어가 있잖아요. 공법 문제 푸는데 41번 편입 풀면 막 기분이 좋다. 육자 성어 뭐가 있고요? 권수순공국도가 있죠. 권수순공국도 승인을 해줬는데 승인해서 내려보내줬는데 너 이렇게 해서 나한테 도장 받은 적이 있다고? 도장 받았다고? 갖고 와. 없앤다고요. 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권수순공국도 이쪽 또 역시 뭐고요? 관청 내부의 문제입니다.
관청 내부 지네들끼리 뭐 행정소송으로 가든 뭐 내부에서 찍으라 꽉으라 그냥 알아서 그쪽에서 할 문제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된 거였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3번 국토계획법 규정 내용으로 그러니까 틀린 것은 동그라미 번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그러니까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도 듣는다. 뭐 그런 게 있나 보죠. 모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시범도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국비가 나온다. 그것만 아셔도 되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구수는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우리도 뽑아주셔, 우리도 정해주셔, 우리도 국비 지원해주셔. 다 공모에 응할 수 있죠. 동그라미 3번. 행정청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상급청의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행정청인 경우에는 상급청이 제기하는 거고,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어찌고 저찌고 행정심판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이 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 실시계 인가 취소 하려면 청문 실시해야 된다. 인가 내줬다가 취소 뺏기 전에 그 사람 얘기 들어라. 맞죠?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도지사 도시군기본계획과 그러니까 이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 내 취지에 부합하지 않냐도 판단하는 경우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지금 뭐 말이 어떻게 돼요? 그냥 동그라미 5번이요. 그러니까 상급 그냥 위에서 아래로요. 아래 것이 위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하시는 거죠. 계획에 아래 것이 위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근데 계획에 아래 것이 위 것에 어긋나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상급청에서 해당 그 계획을 위반해야 될 책임자에게 하급청에게 그거 잘못됐잖냐 빨리 위 것에 맞게 고쳐 뭐 할 수 있다고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러면 됐죠. 네, 뭐 그 차원의 해설 다 안 읽어도 되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도지사 아저씨라면 누구예요? 시장군수이죠. 시장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가 되는 거고요. 5번이 틀렸고. 뭐 4번 문제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그러면 지금 뭐예요? 거기는 그 지금 뭐 적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죠. 아까 봤던 걸로요. 그러니까 국민 누구라도 법 지켜야 됩니다. 근데 어느 누가 법을 위반했다고요. 그럼 가만 내비둬요? 처벌을 해야 돼요? 처벌을 해야죠. 그러니까 처벌을 하는데, 그러니까 처벌이 전과자 모두 있고요. 행정형벌, 전과자가 아니게 되는 게 과태료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공법에서는 이렇게만 끝나는 경우보다는 이게 그 산이 무너져 내리고 건물이 무너져 내려서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뭐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법에 맞게 고치라고 무슨 명령을 때리게 되죠. 명령을 지금이라도 이행하면 다행이고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돈에 대한 거면 징수, 강제징수, 이행강지금으로 갑니다. 그럼 과태료가 아닌 것은 그럼 딱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적법하게 일을 했습니다. 아니면요, 그러니까 형벌, 전과자가 될 정도의 잘못을 한 거고요. 아니면 전과자가 아닌 정도의 잘못을 한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과태료 문제, 과태료 동그라미 했고요. 않는 것은 두 가지죠. 적법, 쉼표, 그러니까 형벌, 형사범, 전과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에서 여기다 적법한 경우를 물어보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과자, 전과자가 돼야 되는 것. 그 정도를 물어보는 걸 거다. 까지요. 거기까지 하면 됐죠. 그 처벌조항을 어떻게 알아요? 뭐 알 수도 없고, 뭐 알아서도 안 되고, 시험에 나온 적도 별로 없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5가지 중에서 전과자까지 만들어야 될 중요한 범죄 하나를 이제 짚으면 그게 이제 동그라미 1번이 된다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공동구 애써서 만들었는데 안 집어넣고 있으면 왜 그 고생해서 그걸 만들었겠냐? 그러니까 처벌, 행정, 형벌을 가하겠다는 거죠. 뭐 처벌 조항 읽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5번 문제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시장구수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 승인은 시장구수 이 사람 당연히 도지사가 승인을 하는 거죠. 그냥 글자로 흐름으로만도 알겠고요. 그러니까 뭐 이 그림을 대지 않아도 시장구수가 수립했으면 그 사람 도지사가 승인을 합니다. 동그라미 2번 도시 사용공원구역은 도시 거꾸로 읽어서 뭐고요? 시도이죠. 도시 시도 도시입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대도시장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한다라고 되는 거죠. 시도사 도시장이 원칙입니다. 동그라미 4번 시범도시는 국토부 장관이 한다는 게 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러니까 5번요. 공동구 관리. 공동구는 국토계획법에 쓰여 있으니까 우리가 읽고 있죠. 국토계획법에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특광시군이 관리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아세요. 6번 문제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시범도시가 국토계획법이고, 동그라미 1번 투기잡자, 투기과열지구, 땅 투기는 중개법과 부동산거래신고,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주택투기잡자, 투기과열지구가 있는 거죠. 시험공법에 해당하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도시주거환경, 도시표시요, 도시주거환경, 정비표시요, 정비에 대한 건 무슨 법이요?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 있는 거겠죠. 도시정비법 따로 있고. 3번 농업진흥지역과 뭐 농지이용계획은 초점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용계획은 그러니까 농지법, 동그라미 3번이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이요. 개발사업 시행방식과 토지상환채권 다 개발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그러니까 7번 문제요. 그러니까 철저출 광역도시계획 기준 제일 윗사람 누구요? 국토부 장관. 답은 4번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복잡하지 않게 그냥 문제집 순서대로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개발법 앞부분을 보고 또 이렇게 뭐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